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86쪽 점목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치던 행위인 점목자부터 무엇이 갈라지거나 나누어지는 것 등을 주로 살피면서 오늘 하나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점목자부터 보겠습니다. 점복, 점칠복. 거북이 껍질 앞면에 글씨를 쓰고 뒷면에 불을 태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점복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구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좋고 나쁜 것을 점치던 데서 점을 뜻합니다. 점복, 점칠복. 복을 만나는 글자를 보면 점복자 말고 다다를부 갈부자가 있는데 달릴 주자가 붙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달려가서 점을 치는 데서 다다르다, 빨리 가다, 어디에 다다르다 라는 뜻 때문에 다다르다, 갈부라고 하고 부고부자가 있는데 1800자를 넘지만 말씀은 잘 붙어서 옛날에는 어떤 불상사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웃이나 친지들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을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말씀하는 자를 넣어서 부고부라고 합니다. 부고부. 성박, 나무 껍질이 거북이 껍질처럼 갈라지는 모양에서 나무 껍질을 뜻했던 글자이지만 소박하다, 꾸미지 않았다라는 뜻도 쓰이고 성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깥뒷자는 저녁 석자가 있어서 저녁에 밖에 나가서 달을 보고 점을 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점을 치니까 자꾸 맞지 않아서 빗나가기 때문에 바뀌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깥 외. 다음은 고들 정자를 보겠습니다. 고들 정자는 위에가 점칠복자가 있고 밑에가 조개 패자 모양처럼 보이지만 갑굴문 금문 소전에 보면 밑에가 분명히 소정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정자 모양입니다. 소정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조개 패자로 변하거나 또 단순히 눈목자 형태로만 변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개 패자나 눈목자가 보이는데 정으로 읽히면 소정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소정자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조개 패자나 눈목자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큰 손 모양이고 소체, 큰 솥에 재물을 놓고 소체로 점을 신에게 소체에 재물을 드리고 점을 치는 행위에서 고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솥에 재물을 바치고 점을 쳐서 좋고 옳은 일을 물어본다라는 뜻에서 곧다라고 합니다. 곧다. 참고로 산천초목에 있는 큰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와 같이 전체 재물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글자가 점칠복자 밑에 조개 패자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점괘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데서 곧다라고 설명하는 글자가 정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정자가 왜 음이 정이 됐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조개 패자 모양이나 다시 말해서 조개 패자 모양이나 눈목자가 들어가는데 정이라고 발음을 하면 소정자를 생각하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정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고들정, 염탐할 점. 사람이 고든 정보만을 묻고 다니는 데서 염탐할 정이라고 하고 그림족자정, 광나무정, 상서로정, 강이름정처럼 이와 같이 붉은색 글씨는 사람 이름이나 특정한 물건에만 쓰이는 1, 2급 배정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점령할 점, 차지할 점. 보면 점칠복자가 있고 밑에 입이 붙어서 점을 쳐서 입으로 말을 한다, 점을 친다 라고 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소뼈 엉덩이 뼈 모양의 점칠복자와 입이 붙어서 점괘가 뼈 어디 부분을 차지하고 나타난다 해서 차지하다, 점령하다 라고 생각하는 글자가 점칠 점자입니다. 그래서 점자는 점치다라는 행위와
어디를 차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가 점자가 됩니다. 점괘가 거북이 껍질에 차지하고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하고 점괘의 기륭을 판단하여서 묻거나 말하면서 점령하다, 점치다를 뜻하는 글자가 점칠 점자가 됩니다. 점자를 만나는 글자는 그래서 가계 점자 보면 점칠 점자 제외하고 집은 집인데 어떤 많은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가계를 점이라고 하고 검은색이 어딘가를 차지하고 붙어 있는 것을 점이라고 하고 기타 곡식 쌀이 어디를 달라붙었다, 빗물이 달라붙었다, 돌석자가 붙어서 돌인데 집 한 구석에 한쪽에 차지하고 있는 다듬이돌, 문서첩, 붓질첩, 역마을참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면은 억조조자를 보면 거북이 등딱지가 불에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조짐을 안다라고 해서 이 소전을 보고 설명한 글자들인데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북이 껍데기가 불에 갈라지는 모양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에 전복자가 붙어 있는 소전 모양을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학설들이 붙었지만 갑굴문 근문에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있어서 사람이 서로 길 사이에 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서 가고 있는 모양이거나 근문에 보면 길 사이를 두고 발이 양쪽에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서로 갈라져 가다 라는 뜻으로 나타내 있는 글자가 억조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전만을 보고 설명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북이 등딱지가 갈라졌다고 하지만 갑굴문이나 근문을 보면 서로 갈라져서 많은 것이 갈라져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은 숫자로만 조자가 쓰이지만 본래의 조자의 뜻은 서로 갈라져 가는 모양에서 잘못된 조짐을 뜻합니다. 예감, 느낌은 느낌인데 잘못된 느낌, 조짐을 나타낼 때 조자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자를 만나는 글자 억조조, 볼조가 있는데 삐뚤어진 눈으로 안 좋게 보는 것을 조라고 하고 정숙할조, 갈라져서 구멍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고 도들도 손으로 안 좋게 나온 것을 손으로 건드려서 돋아서 갈라지게 하다는 뜻이고 뛸도, 복숭아도 잘 익으면 갈라지는 복숭아 씨에서 복숭아도, 도망갈도 혼자 조짐이 안 좋기 때문에 도망가다, 예불료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안일비자는 대부분 설문의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서로 반대로 펼쳐진 새의 날개다라고 새의 날개가 반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글자도 역시 갑굴문이나 근문을 유심히 잘 보면 사람이 서로 돌아앉아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로 있거나 사람이 반대로 있는 북녘북자 밑에 손을 두어서 반대로 갈라놓는 모양에서 서로 아닌 것들을 서로 양쪽으로 갈라놓는 모양을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문의자에서는 이와 같이 소전 모양만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새의 날개로 본 듯합니다. 하지만 새의 날개를 보고 만든 글자는 여러 형태가 있어서 날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의 날개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갑굴문의 소전에 보면 날비자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로 돼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양쪽을 새의 날개로 보아서 새 날개가 양쪽으로 펼쳐진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던 글자이지만 갑굴문을 잘 보면 사람이 서로 등진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서로 아니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아닌 마음, 서로 아닌 마음에서 슬플 비, 비적비는 재물인데 좋지 않은 재물을 가두는 상제되는 비적비, 살인문비, 박휘비, 날비, 비단비, 물총새비, 헐뜯을비,
밀칠배자는 손으로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낸다 해서 밀칠배. 무리배, 수레 무리를, 수레가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는 모양에서 무리배. 배우배, 어정거릴 배, 성배, 허물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닮을 초자. 닮을 초자를 보면 위와 같이 작을 숫자가 붙고 밑에 달처럼 보이거나 고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닮을 초자를 보면 작게 사각형으로 똑같이 잘라놓은 고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저녁 때 뜨는 작은 달, 한밤중에 뜨는 작은 달을 보고 만들어서 작다, 닮다를 뜻한다고 하는 글자가 닮을 초자가 됩니다. 닮을 초. 초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닮을 초, 망불 초, 입으로 작게 소리를 내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나타내서 망보다. 사라질서, 물이 조금만 남았다. 까끌싹, 칼로 깎아서 점점 작아지게 한다. 까끌싹 등에 쓰이고 있고, 기타 붉은색 1, 2급 글자를 보면 나무의 작은 나무 끝촉, 벼의 끝에서 점점초, 화약초, 꾸짖을초, 말로 점점 꾸짖는다. 밤소자가 집에 작은 달이 떠 있다고 보는 글자가 밤소자가 되고, 논일소, 발로 천천히 걸어다니는, 작은 걸음으로 거니는 데서 논일소, 밤하늘소, 나라조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벽틈극, 틈극자는 이와 같이 보면 벽 틈 사이로 해가 작게 비춰져 있는 작은 틈 사이로 해가 비치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벽틈 글자인데, 혼자는 쓰이지 않고 한 배 앞에 언덕을 더해서 이 언덕처럼 담이나 언덕 같은 데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서 언덕이나 이런 데서 작은 틈으로 벽틈극자, 빛이 들어오는 데서 틈극이라고 합니다. 틈극.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점치는 행위와 관계된 글자를 보면 거북이 껍데기 갈라지는 모양, 솥에다가 재물을 놓고 제사 지내는 모양, 거북이 껍데기가 소뼈에나 거북이 껍데기에 차지하고 나타난 모양, 사람이 서로 갈라지는 모양, 빗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돌아앉아 있는 모양, 서로 반대인 모양, 그 다음에 작게 잘라놓은 고기나 닮게 잘라놓은 고기나 작은 달,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등의 글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